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웹 퍼즐 찍먹한 썰로 찾아뵙게 된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해당 퍼즐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웹을 위주로 설명이 될 예정이고, 제가 스틸리언 시큐리티 리더 SSL 프로그램을 하면서 웹 퍼즐을 어떤 식으로 짰는지 간단하게 해당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린 다음 퍼징이라는 것이 뭔지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를 해드린 다음 블랙, 블랙박스 퍼징과 화이트박스 퍼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SSL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퍼징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접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짜봤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취약점 감지 로직을 짜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노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명컴퓨터 고등학교 스마트 보안 홀리전과에 재학 중입니다. 또한 해당 해킹하는 부엉이 세미나를 개최한 팀 A시포츠라는 해킹 팀에 들어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미노크.co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안 공부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리스트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POX의 문제 출제, 뭐 해킹 캠프 발표, 그리고 웹해킹.kr 워게임 5등, 뭐 정보보 영재교육원 경진대회 단체전 1위 등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발표의 메인인 퍼징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퍼즐 테스팅 또는 퍼징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감지하는 기법 중 하나이며 밀러 교수가 쓴 논문에서 대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임의의 문자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논문이 발표된 그 이후로도 퍼징이라는 용어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추가로 해당 퍼즐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래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 쓸데없는 문자들이 이도치 않게 삽입되면서 들리던 파지지 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퍼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퍼징을 도대체 왜 사용을 하는지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시언어로 작성된 한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받으시게 되는데 만약에 0부터 255까지만 입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 결국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취약점으로 연계되는 상황이 있다고 칠 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를 한 다음 그냥 단순하게 에러를 발생한다는 목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만약 제가 인트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 스캔F 함수를 이용해 입력받은 후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가 소스 코드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오른쪽처럼 완전한 랜덤 값을 만들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계속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계속 시도를 해보다가 맨 밑에 이렇게 크래시 파운드라고 뜨면서 뭐 트리와 리설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를 다시 살펴보자면 이제 퍼즈 넘버라는 변수에 그냥 뭐 고급스러운 코드도 아니고 엄청난 코드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랜덤 값을 임시로 만들어 준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해당 랜덤한 값을 입력해 준 다음 결과값을 가져와 그 입력된 값과 출력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 먼저 C 언어 코드에서는 그냥 정수를 입력받은 뒤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값이 있지 않은 이상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랜덤한 값을 이용해 버그가 발생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입력한 값과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크래시 파운드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물론 큰 숫자를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취약점이 터지고 쉘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0부터 255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고 뭐 0부터 1000까지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잖아요. 각 프로그램마다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고 소스 코드가 매번 다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프로그램 중 입력하는 값에 대해 버그가 있는지 뭐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람이 노가다로 해서 입력을 해서 확인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이든 어떠한 편리한 언어를 이용해서
빠르게 자동화를 시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해당 퍼징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시도해 봤을 때 비교를 해 보자면 파이썬을 이용하여 A.out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한 다음 이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 버그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처럼 퍼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가다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만약에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버그를 찾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경우 또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으로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가 아무래도 만약에 엄청나게 잘 짜지 않는 이상은 정확도가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동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가다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컴퓨터와는 다르게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퍼징으로 간단하게 짠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정확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차이점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퍼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퍼즐의 경우 내부 탐색 없이 해당 테스트 프로그램의 입력과 출력만으로 판단하여 버그를 발견하는 방식이고 화이트박스 퍼즐의 경우에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내부를 살펴보면서 특정 명령어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두 퍼징의 방식 그 차이는 간단하게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의 내부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발생하는 그 사이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페이로드를 주입한 다음 리스폰스에 만약에 스크립트 태그라는 게 존재하고 얼러트 함수라는 게 이러한 코드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주입한 페이로드가 멀쩡하게 존재한다면 이제 취약점 발견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로 만들어지고 화이트박스의 경우 만약에 PHP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라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PHP 파설을 가져와 소스 코드를 분석한 다음 해당 코드에서 취약할 것 같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형성을 하고 그 케이스대로 페이스를 삽입한 다음 만약에 이 리스폰스가 테스트 케이스대로 만약에 잘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택 취약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퍼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SSL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퍼즐을 작성을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원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뭔가 취약점 스캐닝에 대해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프로그램이 아예 모두 다 알아서 모든 페이지를 긁어와가지고 페이로드를 다 때려 박아 보면서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툴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하다가 퍼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한 스터디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이후로 한번 용어를 공부해 보다가 이제 스틸리언 시큐리티 리더 즉 SSL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SSL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웹 퍼징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진행한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처음으로는 웹 퍼징을 제작할 때 완전히 자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원데이 케이스 분석을 통해 어떻게 취약점이 발생됐는지 공격 벡터가 어디에서 터진 건지 코드를 작성할 때 비슷한 테스트 케이스로 넣기 위해서 진행한 다음 웹 취약점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퍼징 대상인 URL과 페이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크롤러를 개발한 뒤 이제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가지고 취약점을 탐지하는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원데이 케이스의 분석인 경우에는 팀원들과 나눠 이제 워드프레스, 해커원 리포트, 그노보드를 위주로 취약점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사례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CV 넘버라든가 아니면 제목 그리고 취약점 종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왜 발생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 약간 이러한 지식들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CV나 뭐 리포트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취약점과 엣지 컨젝션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파일 업로드, 뭐 ICE, CXRF, LFI 등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제 원데이 케이스 분석과 다양한 워게임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취약점이 발생이 되는 입력이 되는 그 경로가 주로 URL 경로와 get query string 그리고 포트 데이터, 쿠키, 헤더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데이 케이스 분석을 한 다음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크롤러를 작성을 했었는데 해당 퍼징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작성한 언어는 다양한 모듈이 존재하고 편리성을 위해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진행을 했으며 되게 다양한 모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롤러 코드 동작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해당 프로젝트의 파일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main.py 파일에서 인자로 URL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퍼징 대상으로 돌릴 URL을 넣어주게 되면 크롤러가 실행이 되면서 요청을 날린 다음 그리고 bx4 모듈을 이용해 뭐 a 태그 아니면 링크 아니면 스크립트 이미지 등 되게 그냥 리스폰스 전체에서 링크가 있는 태그들은 싹 다 가져와서 수집을 한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storage.db를 이용하여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search.attack을 실행하여 DB에 있는 크롤링 정보를 가져와서 취약점을 찾으면 이제 출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크롤러 코드가 작동되는 구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크롤러 코드는 실행시킨 다음 함수 내부는 이제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HTTP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을 하는 모듈에서는 리퀘스트스 모듈과 그리고 셀레니움 모듈로 나뉘게 되는데 리퀘스트스 모듈의 경우 이제 SSR 즉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경우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사용이 되고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R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사이트인 경우 HTML을 온전히 그냥 막 자바스크립트만 CSR인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렌더링이 된 HTML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그냥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면은 CSR이든 XSR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셀레니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실행되는 속도나 아니면 파싱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이 되어 CSR인지 XSR인지 구별을 한 다음에 요청하는 부분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폰트를 가지고 이 모듈을 이용하여 이제 URL 정보를 파싱하고 크롤링을 한 데이터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청 URL 그리고 요청 메소드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중복 체크를 한 다음 bx4 모듈을 이용해서 리폰트 즉 상태 코드 그리고 헤더, 쿠키, 텍스트, 요청 정보 등 해당 모듈을 가지고 이제 파일 시스템 방식으로 이제 크롤링 했던 웹사이트에 대한 요청 그리고 리폰트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위 URL까지 모두 긁어오기 위해서 요청한 페이지의 HTML에 링크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재기함수 방식으로 반복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최상위 페이지에서 이제 인자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하위에 있는 URL을 가져와서 요청을 해주고 계속 재기함수 방식으로 모든 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SSL 프로그램을 하면서 웹 퍼즐 로직을 해명하기 위해 기본적인 웹 취약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먼저 SQ 인젝션은 이러한 쿼리가 존재하면 기입되는 페이로드는 크게 총 4가지의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력된 값이 쿼리에 들어갈 때 간단하게 싱글 쿼터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블 쿼터 또는 숫자 또는 컬럼 네임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가 주입되어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 같은 경우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스타일 태그 그리고 HTML 어트리뷰트 그리고 HTML 얼리먼트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시로 들어서 네이버라는 이 사이트에서 막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구글.com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는 페이로드를 넣었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리스폰스 상태 코드가 302처럼 뜨면서 이제 아예 리스폰스 과정에서 리다이렉션이 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인해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앞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짚어보았고, 다음으로는 크롤러 코드와 합쳐서 모든 URL을 긁어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크롤링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로드를 주입하여 취약점을 스캔하는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짰는지 그 로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랑 SQL 인젝션, 그리고 NoSQL 인젝션, 그리고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이 있는데, 먼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HTML 어트리뷰트, 그리고 엘리먼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먼저 해당 페이로드를 요청한 다음 이제 리스폰스 바디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HTML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on 에러는 alert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를 주입한 다음 bx4 모듈을 이용하여 on 에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 중 페이로드가 있었던 alert라는 함수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단순한 HTML 엘리먼트, 즉 HTML로 뭐 속성,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이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스크립트 태그 중 이 alert라는 함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코드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방식과, 자바스크립트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페이로드에 있었던 alert 함수가 있는지만 체크하기에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주석과 그리고 모든 문자열을 없앤 다음 주입했던 alert 함수, 즉 해당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면서 실행이 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싱글 쿼터, 월 1은 1, 그리고 주석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로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된 값이 데이터베이스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쿼리에 삽입이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 구문을 이제 이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읽게 되면서 SQL 인젝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취약점을 감지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대부분 로그인, 그리고 회원가입, 그리고 게시판 등 다양한 페이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 로그인 페이지에 페이로드를 주입한 다음 SQL 인젝션 취약점을 감지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성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단순하게 얼러트 함수와 그 안에 있는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걸어가지고 바로 취약점 탐지를 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무조건 모든 사이트에서는 그냥 로그인 성공이라고만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어로 나오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어로, 아니면 영어, 아니면 뭐 개발자가 실수로 개발하다가 졸려가지고 뭐 오타를 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얼러트라는 함수가 아닌 따로 HTML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알림창처럼 구현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모든 사이트를 다 탐사를 해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가져온 다음 하나하나 매칭하기에는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무수히 많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퍼징을 돌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해당 페이로드를 주입하여 백엔드를 지나 그리고 DB로 요청을 하고 SQL 인젝션을 발생시킨 뒤 그리고 10초 지연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타임 베이스 SQL 인젝션을 시도해 보면은 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도 이제 DB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면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걸어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하여,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QL 인젝션을 감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SQL 인젝션 방법에도 타임 베이스
에러베이스라는 취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에러베이스라는 것과 이제 블라인드 HQ 인젝션도 존재하지만 일단 블라인드 HQ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취약점이 발생된 점과 그리고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이 차이점을 가지고 파이썬으로 자동화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에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문을 이용해 뭐 SQL 인젝션을 시도하여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치고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여러한 페이로드를 가지고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버에서는 리스폰스 응답 코드가 뭐 500으로 반환되거나 뭐 404가 반환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응답 코드로 구별을 하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500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로그인 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예외 처리를 해서 응답 코드가 꼭 500이나 404가 아니라 뭐 200 코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경우 그냥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뭔가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 이제 슬립 함수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타임 베이스 SQL 인젝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에러 베이스로 하기보다는 타임 베이스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노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QL 인젝션이라는 취약점을 스캔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타임 베이스 노 SQL 인젝션을 시도해가지고 탐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또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리퀘스트 모드를 이용하여 타임아웃을 이용해 취약점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동한다고 제가 예시를 들면은 이제 응답 코드와 그리고 리다이렉트 메서드 확인 그리고 리스폰스 헤더 뭐 로케이션 헤더가 있는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정기 표현식으로 이제 모든 문자열과 주석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URL을 이동시킬 수 있을 법한 키워드를 감지하여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이 발생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처럼 하다가는 URL이 이동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뭔가 뭐 코드를 원격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뭐 문자열이었는데 뭐 이거를 함수처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뭐 암호화가 되어서 실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키워드로 URL이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이 방법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간단한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뭐 셀레니움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URL이 이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URL과 후 URL을 체크해 가지고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을 감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약점 스캔 로직 관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다양한 취약점들이 발생되는 시나리오대로 테스트 서버를 작성한 다음 이제 실제로 제가 만든 툴을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입력이 되고 뭐 스타일 태그 안에서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각각 위치가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로 취약점이 탐지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 제대로 탐지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